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분명히 밥은 예전처럼 잘 드시고 계시는데 왜 힘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예전에는 이런 게 힘들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72세이신 김순자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10kg 쌀포대를 혼자서도 거뜬히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같은 쌀포대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68세이신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건축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요즘엔 2층에 있는 방까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신다고 합니다. 이분들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에는 아주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는 근감소증을 겪고 계시지만 70%는 여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이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처럼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다시 예전의 그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자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의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근육량은 30세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1%씩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한 알씩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 이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로 늘어나게 됩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의 근육이 줄어드는 셈이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68세이시니까 지난 18년 동안 근육량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근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2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드실 수밖에 없겠죠. 김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이시니까 더 오랜 기간 이런 변화를 겪으셨을 텐데 작년까지도 쌀포대를 거뜬히 드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나오게 되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계들이 점점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재료를 넣어도 예전만큼 많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밥은 잘 먹는데 힘이 없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일상에서 움직이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죠. 특히 근력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는 밭일도 직접 하시고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셨습니다. 빨래도 손으로 빨고 청소도 직접 하시고 장 보러 가는 것도 걸어서 다니셨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청소기가 청소를 도와주고 가족들이 장도 받아들이고 무거운 일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편해지신 거니까요.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육이 할 일이 급격히 줄어든 거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경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전기를 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근육은 더 이상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양소 흡수와 활용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근육의 주요 재료인 단백질을 예전만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이럴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시는 양은 충분하지만 그 영양분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모두 합쳐지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만큼 쉽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며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것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이런 변화가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점점 활동 자체를 피하게 만들기도 해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출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 하시더군요. 시장 가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외출을 안 하니까 걷는 양이 줄어들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 사용량이 더더욱 줄어들어서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면 30%는 근감소증을 겪고 계시지만 70%는 여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워낙 천천히 변하다 보니 언제부터였지?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먼저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들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2층이나 3층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예전에는 2층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는데 요즘엔 중간에 한번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0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힘드시나요? 쌀포대나 큰 화분,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릴 때처럼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도 작년까지는 10kg 쌀포대를 혼자서 들고 다니셨는데 올해는 그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팔을 짚거나 하는 소리가 나시나요? 무의식 중에 테이블이나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서게 되신다면 다리 근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걸을 때 보폭이 줄어들거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걸었는데 요즘엔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앞서가더라고 느끼신다면 전반적인 체력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작은 문턱이나 턱에도 발이 걸리는 일이 늘었나요? 균형 감각과 다리를 드는 힘이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조심스럽게 걷게 되시죠. 식사량은 비슷한데 체중이 줄어들거나 옷이 헐렁해졌나요? 근육이 줄어들면 체중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신다면 근육 감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피곤하고 예전 같으면 거뜬했을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근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악력 측정인데 손의 힘은 전신 근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악력계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셔도 괜찮아요. 2리터 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이게 힘들다면 전반적인 근력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이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예전에는 쉬웠던 일이 요즘엔 좀 버겁더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악력계가 있으시다면 남성은 26kg, 여성은 18kg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낮다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팔에 도움 없이 오직 다리 힘만으로 해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시간을 재어보시면 더 정확한데 12초 이상 걸린다면 하체 근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이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처음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겠어? 하셨다가 막상 해보시니 생각보다 힘드시더라고요. 특히 5번째가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전반적인 체력과 균형 감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4m 정도를 걸어보세요. 거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대략 그 정도 거리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걸으시되 시간을 재어보세요. 4초 이상 걸린다면 전반적인 체력과 근력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비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면 대략 어떤 상태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다면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테스트에서 예상보다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만 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3가지 모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근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작년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1년 만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테스트 결과를 보시고는 좀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구나 하시며 관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대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비결은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특별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근육을 만들 때도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 정도가 적당해요.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이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해?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는 계란 2개나 두부 반 모 정도,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고기, 소고기를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한 줌도 좋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생선과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많이 안심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셨는데 요구르트나 치즈로 바꿔서 드시니까 훨씬 좋아지셨다고 해요. 각자 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씩 해보세요. 이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5번도 힘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10번은 거뜬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5번도 문제 없으시대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벽을 밀고 당기는 동작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팔굽혀 펴기보다 훨씬 쉽고 안전해요. 이것도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해보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인데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아주 좋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운동들이 너무 쉬워서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셨는데 막상 꾸준히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가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 걷기가 심심하셨는데 같은 아파트 이영숙 할머니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잠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거든요. 이영숙 할머니도 예전에는 5시간 정도만 주무셨는데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자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화투보다는 가벼운 독서나 라디오 듣기를 즐기신대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해요. 담배가 근육 만드는 걸 방해하거든요. 술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시거나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거나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동네 보건소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와 이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나셨거든요.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영숙 할머니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셨어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무거운 것도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셨거든요. 3개월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2달 정도 지나니까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3층까지도 별 무리 없이 올라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김순자 할머니는 어떠실까요? 아직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도 벌써 10kg 쌀포대를 혼자서 들어보려고 시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뿌듯한 건 마음가짐이 달라지신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셨던 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시게 되셨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김순자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분들도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전에는 밥과 김치로만 간단히 드셨는데 이제는 근육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며 챙겨 드신답니다. 그리고 이영숙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돌며 하루 30분 걷기도 꾸준히 하고 계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뉴스 보기 전에 의자 운동을 하는 게 새로운 습관이 되셨어요.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15번도 거뜬하게 하신답니다. 운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하네라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이영숙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지금까지 해오신 관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요리법도 나누시며 활기찬 매일을 보내고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나씩 늘려가신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계란 하나를 더 드시는 것부터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손바닥 크기만큼 추가해 보세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내릴 버스 정류장 하나 전에 내려서 걸어보세요.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변화예요.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72세에 새로 시작하셨고 박철수 할아버지도 68세에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이영숙 할머니는 75세에도 계속 건강을 지켜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겠다는 마음과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